여러분, 이 법원 서류 한 장이요.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 재정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청사진이 되기도 하죠. 오늘 바로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숫자 보이시죠? 2억 5,900, 거의 2억 6천만 원이에요. 와, 정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산더미 같은 빚이죠. 대체 이 어마어마한 빚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한 자영업자의 정말 치열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명품 숯불구이. 이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가게 운영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이건 그분의 기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빚이라는 이 거대한 산, 이 식당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2억 6천만 원 빚의 속살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2억 6천.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깨를, 아니 삶 전체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인 거죠. 모든 걸 포기하고 파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 회생이라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출발점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빚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한테 얼마나 또 어떤 종류의 빚을 진 걸까요? 진짜 복잡하게 얽힌 그물만 같거든요. 자, 빚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죠. 전체 빚 약 2억 6천만 원 중에서 거의 1억 원은 담보부 채무예요. 이건 뭐냐면 집이나 가게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1억 6천만 원 정도는 무담보 채무, 그러니까 별다른 담보 없이 그냥 신용 하나로 빌린 돈인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을 보면요. 와, 이게 정말 복잡해요. 전북은행, 하나은행 같은 은행은 물론이고요. 신한카드, 롯데카드, 카드사도 여러 곳이죠. 심지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공공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왕창 빌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빌린 돈들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파트 3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개인 회생 계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계산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해결 방법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한 산수예요. 보세요. 이분이 명품 숯불구이를 운영해서 한 달에 평균 281만 원 정도를 버세요. 여기서 나라가 정한 이 돈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10만 원을 딱 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 이걸 법적으로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이 긴 여정의 엔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바로 이 금액입니다. 매달 168만 1,690원. 한 달도, 아니 단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는 갚아나가야 할 돈이 바로 이 168만 원인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5년간의 요정. 맞아요. 이게 뭐 한두 달 갚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대장정이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보세요. 2025년 10월에 첫 상환을 시작해서요. 2030년 9월까지 총 60번, 그러니까 꼬박 5년 동안 매달 그 168만 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엄청난 끈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 사람이 모르겠다, 그냥 파산할래 하고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팔아치웠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5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았을 때 받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로 딱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청산가치라고 하죠. 약 8,780만 원. 채권자들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5년 동안 꾸준히 갚는 이 계획의 현재 가치는 약 9,0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가는 게 채권자들한테도 몇백만 원 더 이득인 셈이죠. 이래야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성실하게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럼 과연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궁금했던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 변제율 5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년 동안 갚으면서 쌓였을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요. 원래 빌렸던 원금의 5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 갚으면 모든 빚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최종 정산 내역입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원래 갚아야 할 원금이 약 1억 7,900만 원 정도 됐죠. 이 중에서 5년 동안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갚았고요. 그래서 최종 변제율이 56%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 약 7,800만 원, 이 돈은 법적으로 완전히 면제, 그러니까 탕감받게 되는 거죠. 결국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대가로 약 7,800만 원이라는 빚을 용서받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약속인 셈이죠. 여러분은 이 책임과 용서의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